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아이들을 마치 마법처럼 순한 양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께서 최근에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묻지마 살인 이런 걸 보면 욱하는 부모가 아니라 욱하는 대한민국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도대체 왜 우린 이렇게 욱할까? 그 궁금증을 풀고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욱하는 대한민국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길 가다가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찌르고 네. 남녀노소 가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욱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관점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저의 정체성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도 보지만,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꼭 의학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렇죠. 교육적 관점으로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다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욱한다라고 하는 게 정신의학적으로는 무슨 개념이 다른 게 있나요? 욱하는 단어를. 네, 이게 욱하다라는 게 사실 사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욱한다는 거는 그 부정적 감정이 꽉 뭉쳐 있다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끊임없이 유발되거든요.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불편하고. 화나죠. 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옷이 젖어도 그렇죠. 불편한 거고요. 그렇죠. 화라든가 슬픔이나 절망, 또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희망이 너무 없을 때는 여기서 오는 괴로움들, 좌절, 네, 좌절감, 열등감, 열받는 네, 열받고 화나고 이런 모든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마치 실타래가 꽉 뭉쳐 있듯이 이 마음 안에 휴대전화기 충전하듯이 쫙 충전이 된 상태였다가 이 뭉친 게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확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욱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 응축돼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네, 그러니까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의 곳곳에서 심지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아야 되는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아동학대니 이런 게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저도 여러 가지 물론 의학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욱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문제나 기저질환들 아니면 새로 생긴 어떤 질병들의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의 가장 취약한 면들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도 압축 성장. 네, 그렇죠. 그래서 늘 효과, 그다음에 효율, 성과, 성취 이런 것들에 아주 많이 초점을 두다 보니까요. 중간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만 중시한다.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교육을 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 많은 양의 공부를 빠른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빠른 시간에 성적 올리는 거.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듯이 어떠한 인간의 그 감정의 발달이나 감정의 성장 같은 것들은 사실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잘 눈여겨보지 않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울면 그만 울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또는 부모가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되는지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우는 내지는 화를 내는 욱하는 감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텐데 이 불편한 감정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불편하고 욱한데 사실은 배가 고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어떤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걸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이 쫙 충전돼 있다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세분화하지 않고 꽉 뭉쳐있던 감정들을 한 번에 그냥 확 폭발을 시켜서 제거해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감정의 발달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어떤
국민들의 삶, 생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이 현역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뭔가 흐르고 막 그냥 미치겠어요. 근데 청소라도 좀 억울함 풀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감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년 걸린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효과나 성과나 결과만 중시하지 과정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감정이라는 건 결과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으로 인해 잘 처리된 감정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감정은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처리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건데 네. 그건 전적으로 과정이다. 결과가 네. 아니라. 네. 근데 이걸 무시한다. 네. 등한히 했다. 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은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고만 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욱하고 오늘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게 정말 화인지 나의 걱정이었는지 나의 어떤 아주 열등감이었는지 정말 좌절감이었는지를 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욱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은 본인의 감정을 잘 포착을 못해요. 내가 나의 어떤 감정, 상태인지. 네, 어떤 감정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네. 그리고 대부분 행위에 몰두를 하죠.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집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이건 뭔가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뭐 내가 자존감이 좀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나. 그리고 양재에게 그냥 밥을 하나 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든가. 폭탄주를 한 잔 마셔버린다든가. 이렇게 예. 이제 그 감정을 빨리 제거하는 데 몰두를 하면서 행위에 몰두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감정이라는 건 행위보다는 그 감정의 흐름을 제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걸 못하지 않나요? 이게 또 남녀의 차별을 또 논하면 대체는 좀 그렇긴 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시니까 환자들 이렇게 접해봐도 감정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힘. 이게 남자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마 문화적으로요. 예전부터 이제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 그거는 이제 막 용감하고 세야 되고 잘 울지 않아야 되고 약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이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비유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나? 근데 우리는 남자가 어디 울어 이런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운다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데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감정이고 부정적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희노애락이 중요한 거고 다만 어떠한 감정을 자신이 느꼈을 때 이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엄마한테서 태어났을 때 저절로 갖추고 태어나는 능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의 발달은 끊임없이 모델링을 통해서 본인의 중요한 어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저렇게 처리하는구나를 배워가는데 사실 우리는 마치 왜 회전문처럼 아니면 물레방아처럼 늘 도돌이표로 이게 세대를 거쳐서 늘 좋지 않은 그 감정 처리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몇 개월 전에 종영을 한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사실 그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는 나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제 벌을 받게 된다. 나쁜 사람은.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설사 권력과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아주 좋은 중요한 메시지를 권선징악의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죠.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욱해요. 다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찍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뭔가 화가 나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반응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좋은 역할이나 아니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 드라마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막장성 드라마일수록 거긴 맨날 보면 뭘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능 같은 경우는 뭐 예능이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코믹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머를 주는 것 같은 버럭하는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은 그런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네, 왜냐하면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은 배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모하고 외출을 했는데 뭐 조금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걸 보면 아이도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좋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이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표현을 꼭 던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난다고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정말 밑면에 있는 마치 가래를 끌어올리듯이 아주 충전되어 있는 그 응어리를 다 덜어내고 확 표현을 해야지만 마치 감정을 잘 해결한 것 같은 마치 소화를 싹 시킨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수십 년 역사 속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들 감정 처리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냥 화를 참고 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드라마나 예능에서라도 좀 대리 만족하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막 집어던지면 눈살 찌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뭐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욱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를 살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또 좀 조절합니다. 정신과적으로 이걸 조절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질환들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신과 영역의 많은 질환들은 우리가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뭐 생검도 하고 바이옵시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뭐 염색해서 현미경으로도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더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병인을 찾아가죠. 근데 뇌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서 생검을 못 합니다. 뇌는 건드리거나 이렇게 바이옵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미지의 세계이고 또 뇌는 보니까 단순한 어떤 영역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 역할은 있지만 다른 뇌와 또 연합해서 굉장히 많은 무한한 기능을 창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질환은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대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신경회로의 연결상의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는 질병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증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인드, 마음 내지는 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인간 다음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될 질환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덜 됐다라든가 사람이 덜 됐다. 그리고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봐라라든가 이런 인식들이 좀 아직도 있죠. 그럼 그냥 이 정도면은 이건 조금 문제다. 진단도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분노 조절 장애 그 어떤 그 기준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세요.